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6페이지 대리. 자, 대리는 뭐예요? 대리. 자, 법률행위를 하는데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 게 대리죠. 그럼 대리는 이제 크게 나누면 법정대리, 임의대리가 있어요. 법정대리는 법에 정해져 있죠. 임의대리는 내가 너 대리네 일방적으로 숙권행위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원칙이에요? 법정대리 원칙이에요? 임의대리 원칙이에요? 임의대리가 원칙입니다. 우리 시험은 다 임의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법정대리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적 자치를 확장시켜 주는 게 임의대리, 사적 자치를 보충해 주는 게 법정대리. 그러면 제한 능력자 세 사람이 있잖아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 누구예요? 친권자. 그 다음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도 날 때 파산 신청하면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 보내잖아요. 이 사람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 보내준 사람이 선임한 사람이니까 법정대리. 법정대리는 선임도 법에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법에 딱 정해져 있어 버려. 그러니까 물어볼 것이 없다고. 우리는 법정대리 무시하고 임의대리 2주로 가자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리가 이제 법정대리 임의대리 했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러면은 대리인이 상대방을 통해서 의사표시하면 능동대리, 대리인이 상대방으로 의사표시를 받으면 무슨 대리? 수동대리. 우리는 능동대리만 하면 수동대리는 자동으로 따라와. 그쵸? 그 다음에 대리권을 가지고 하면 무슨 대리? 유권대리. 그렇죠? 유권대리라는 이야기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예요. 대리권 없이 하면 무슨 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본인이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면 이제 앞에 품은 끝났어. 두 번째는 삼명관계가 나오지. 그래서 갑평을 이렇게, 갑은 본인, 병은 상대방, 을은 자 대리인. 이렇게 대리인.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문제냐면 대리권 문제예요. 대리권 문제. 대리권. 그 다음에 을하고 상대방하고는 이제 법률행위를 하잖아요. 우리는 대리행위를 다른 말로 법률행위라고 해요. 우리 지금 법률행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럼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매수나 돈 받아서 내가 만족을 얻는 게 당사자가 직접 당사자가 행위하고 당사자가 만족 효과를 보는 게 일반적인 건데, 여기는 계약은 법률행위는 대리인하고 상대방하고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본인한테 간다는 말이죠. 좀 특이하죠. 그래서 행위자와 효과자가 틀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 본인하고 상대방하고는 대리의 효과.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자기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 줬죠? 그럼 이 사람은 유권대리, 무권대리? 유권대리. 그리고 거래를 할 거 아니라고. 법률행위가 거래니까요. 거래를 하면 거래까지만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까지만. 그 다음에 자, 등기 넘겨받고 부동산 넘겨받는 건, 대금 받고 부동산 넘겨받는 건 효과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대리권을 주면서 포괄적으로 줘버리죠. 그러면 대리인이 계약금, 중도금 받아서 이렇게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 효과 문제는 이 관계.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가 누구냐 물어봐요. 당사자가 누구예요? 본인과 누구? 대리니까 그러면 다수결로 정합시다. 여러 설이 많으니까. 당사자는 여기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왜 중요하냐면 법률행위에 어떤 하자나 흠이 있으면 취소, 무효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채무불이익 있으면 해제 문제 나오죠. 또 무슨 면제 나오죠. 그거는 당사자끼리만 할 수 있어요. 그 위에 보면은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은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 그래서 대리는 취소사유가 있어서 취소 못해요. 해제사유가 있어서 해제 못해요. 그쵸? 당사자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대리인은 특별한 어떤 제한이 없으면, 자, 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매수인 찾아서 둘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거래니까 매매 계약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다 받아서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이번에 이 시험에 나온 문제가 어떠냐면, 자,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어. 그럼 무슨 대리요? 무권 대리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계약금을 받았다고. 계약금을 줬다고. 그쵸? 그러면 계약금을 주어서 받아서 갖다 줘야 되는데 아직 안 갖다 줬다고. 그러면 병은 준 걸로 봐요, 안 준 걸로 봐요? 그거 헷갈려. 그래서 자, 판례에서 보면요.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계약금 을한테 줬어요. 근데 을이 아직 갑한테 안 갖다 줬어요. 그러면 준 걸로 봐요. 근데 대리권이 없어요. 계약금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그러면 안 준 걸로 봐요. 이번 그 시험 그게 답으로 나왔잖아요. 이번 시험에서. 그래서 여기 분양권을, 이 사람의 분양권을 대리권 없이 이 을이 갖다 팔아먹어 버렸어. 대금 받았다고. 계약금을 줬다고. 근데 본인이 안 갖다 줬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경우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을한테 받아야 돼요? 갑한테 받아야 돼요? 을한테 받아야죠. 대리권이 없으니까. 근데 시험 문제에서 답으로 해가지고 갑한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틀린 질문 그게 답으로 떴다니까요.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삼명관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대리권 문제에서 대리권 문제에서 우리가 권리변동을 할 때 발생, 변경, 소멸 있잖아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럼 대리권이, 자, 1번 발생할 때 언제 발생해요? 자, 법대는 할 필요 없어요. 뭔만 하면 돼요? 임대만 하면 돼요, 임대. 법대는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법대가 뭐예요? 법과대학이에요? 법정대리란 말이에요, 법정대리. 법에 정해져 안 물어봐요. 임의대리. 그러면 발생하려면 뭐예요? 무슨행위 처음에 무슨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나올 거 아니라고요, 수권행위. 그래서 갑이 을한테 너 대리인해 이렇게. 그게 수권행위예요.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어떤 형식 필요해야 필요찮아요. 필요찮아요. 불료식이에요. 그리고 형성권이에요. 일방적으로 해버려요. 형성권은 뭐냐면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 이행이나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혈이 발생해버린 거죠. 근데 자, 수권행위 주면서 두 번째로, 자, 범위 어디까지 해 이렇게 범위를 자,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와요. 수권행위에서 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정했다면 이게 또 나와요. 자, 특별수권인지 포괄수권인지. 예. 그래서 이랬어요. 갑이 을한테 내 부동산 팔아라 줬어요. 팔아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특정이에요, 포괄이에요? 아니, 포괄이에요. 팔아라. 그러니까 네가 누구를 골라서 팔든 상관없이 일단 팔아서 돈만 나한테 갖다 줘 그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도 받을 수도 있고요, 중도금도 받을 수도 있고요, 장분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급기간 연기해 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포괄. 근데 특별한 이야기는 너는 계약금까지만 받아라, 중도금까지만 받아라, 잔금만 받아라, 또 특정인 사람 꼭 그 사람한테만 팔아라. 그게 뭐예요? 특별수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포괄수권으로 많이 봐요. 이해되셨죠? 자, 범위를 안 정했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게 하라 그 말이에요. 보는 뭐예요? 보존행위.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 하는 거, 부패하기 쉬운 물건 처분하는 그런 것들 보존행위. 그 다음에 이는 이용행위. 그렇죠? 개는 계량행위. 그 이용행위는 뭐냐면 수익을 창출하는 거, 수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자부 금전 소비대차에서 이자부 소비대 바꿨어요. 그 다음에 사용대에서 뭔대로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바꿨어요.
사용되는 무료잖아요. 무료. 임대차는요. 돈 받아야 되잖아요. 유상이니까. 그래서 사용되는 무상인데 임대차는 유상이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이자부로 이자부로. 그 다음에 개량은 거잖아요. 리모델링. 그 다음에 뭐 증축, 개축 그런 것도 개량행위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존행위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무제한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개는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요? 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더 어렵네. 그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 성질이 변하는 게 뭐냐? 그랬어. 성질이 변하는 게 뭐냐? 변하는 거 이렇게. 그것이 예금을 일단 인출하면 성질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본인의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대박 났어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을 뭐 해버렸어요? 변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어요. 이용이나 개량.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 이게 그러면 숨을 때 보이게 숨어라, 보이지 않게 숨어라. 보이지 않게 꽁꽁 숨어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연관을 시켜가지고 해놔야 내가 기억이 된다고. 그쵸? 이게 범위를 정했을 때 정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쓰는 거죠. 보충적으로. 보충적으로 쓴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보이게는 무조건 보이게 쓰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써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자 범위가 명확하거나 이렇게 명확하거나 또 아니면 표현 대리라고 있어요. 뒤에 가면 표현 대리에서는 이 보이게를 안 써요. 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요것이 아니었을 때만 보이게 써라. 그래서 보충적으로 써라 그런 이야기.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두 번 범위까지 해버렸네. 그러니까 얘가 2번으로 쳐주고요. 얘가 3번이 뭐냐면 제한이 있어요. 제한. 대리권을 제한시키는 거 있어요. 이게 자기 계약하고요. 쌍방대리가 나와요. 쌍방대리. 자기 계약이 뭐냐면 이런 경우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 줬죠. 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리인이 또 누가 돼버린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뭐예요?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부동산 사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지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지요. 그럼 본인한테는 이익 갈까 손해 갈까? 팔은 밖으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은 금지해요. 그쵸? 자 쌍방대리는 뭐예요? 갑의 대리인 을. 여기 이제 만약에 병이라면 병의 대리인 을. 그 이것도 마찬가지. 을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갑이나 병 중에서 서로 뭐예요? 대립적이니까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 서로 대립적이잖아요. 그러면 을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 버리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원칙 허용 금지. 그 원칙은 금지를 해요. 원칙은.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허용해요. 허용하는데 허용하는 거예요. 어떨 때 허용하냐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가능해요. 본인의 승낙은 당연히 오는 거고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이 뭐냐? 요거 또 중요해요. 다툼이 없는 거. 대표적으로 그 법무사가 등기하는 거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부동산 매매했는데 병이라는 법무사한테 맡기잖아요. 그 법무사는
자, 누구 대리도 하고, 매도인 대리도 하고, 매수인 대리도 해가 혼자 가서 등기소 등기 신청해버려요.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결정하고 서류 정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처음에 등기 신청행위. 등기 신청행위.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금전소비대차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대리인은 채권자. 근데 변제기가 됐어. 대리인이 통장을 관리해. 그럼 어째요? 이거는 바로 변제. 한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변제가 돼서 바로 그냥 본인한테 말 뭐 해도 안 해도 바로 충당시켜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는 제때 변제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보다 이자가 붙거든. 근데 대리인이 그냥 자기가 충당시키는 거는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 채권자가 누구라고요? 대리인이니까요. 채무자가 누구라고요? 채무자가 본인이라니까요. 그랬을 때는 그냥 충당하는 거는 다툼이 없는 채무로 인정을 해줘요.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뭐냐면, 자, 법정 대리인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본인인 아들이 본인이요. 무상으로 증여해 주는 거예요. 얘 뭔 말이라 이제 다시 한번요. 자,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예요. 미성년자니까 아버지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냥 아들한테 증여해 주는 거라니까요. 본인 아들한테 증여니까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그럼 본인한테 손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는데도 손해납니까? 아니,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아들한테 그냥 공짜로 증여한다니까요. 증여한다는 공짜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들한테 뭐 해가 가요, 안 가요?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거의 다툼이 없는 채무 얘기라고. 판례가 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봅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 원칙은 허용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이죠. 허용한 경우는 이렇게 허용합니다. 근데 금지였는데 해버렸어.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이 경우는 무효로 봐요, 무권 대리로 봐요? 그렇죠. 무권 대리로 봐요. 이게 중요해요. 무권 대리로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어요.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뭐로 본다고요? 무권 대리로 본다고요. 제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계약 하나 더 붙이면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요. 대리인이 자, 수인인 경우. 그럼 이 경우는요. 자, 원칙은 무슨 대리? 각자 대리. 원칙은 각자 대리. 외적으로 무슨 대리? 공동 대리. 공동 대리 한다는 얘기는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칙은 각자 대리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갑이 자, 지금 아파트를 팔고 싶어 해. 그럼 자기 집 앞에 중개사무가 한 개밖에 없어? 여러 개 있어? 그래서 을이라는 중개업자 있고 병이라는 중개업자 있고 정이라는 중개업자한테 내 아파트 팔아달라고 여기도 여기 다 물건을 알려줬어. 그럼 대리인이 몇 사람이야? 그러면 세 사람은 원칙은 무슨 대리야? 다 각자 대리라는 거 이해되시죠? 다 대리인이요. 이 사람도 대리인, 이 사람도 대리인. 두 사람 이상이면 수인이잖아요. 이 경우는 원칙은 무슨 대리? 각자 대리. 외적으로는 공동 대리. 근데 공동 대리는 자, 능동은 적용하지만 수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수동은 적용하지 않냐면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갑이 그냥 A, B 두 사람한테 대리권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대리인이 두 명 이상의 수인이에요. 그쵸? 근데 의사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대방한테 의사표를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상관이 없는데 받는 것은 자, 상대방이 의사표시 하려고 보니까
A는 있는데 B는 없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화장실 갔대요. 그럼 둘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1시간 기다렸어요. 전화해보니까 인자는 B가 왔는데 A가 나가고 없대. 일 밥 못 봐요. 수동은 안 돼요. 그쵸? 그러나 능동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왜 대답도 안 해요? 밥 안 먹었어요? 대답을 잘 해주셔야 진도가 팍팍 나가죠. 지금 진도 많이 늦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도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고. 근데 힘들어요. 나중에 때우려면은. 자, 제한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 대리권 남용이라고 있어요. 남용. 대리권 남용.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리권 남용. 뭐하고 똑같아요? 비진이하고 똑같죠. 비진이하고. 대리권 남용이. 그러잖아요. 자, 이 그림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갑은 지금 연수중에 있어요. 해에서.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해 연수중에 있다니까요. 연수중에 있다니까요. 연수중. 근데 지금 돈이가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 아파트가 국내에 여러 채가 있는 중에서 한 채를 팔아달라고 을한테 뭘 줬어요?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준 건데 잘못 줬죠, 사실은. 을은 지금요, 바빠요. 뭐 하느라고 바빠요? 강원도요, 강원도예요. 강원도, 정선에 자주 가요, 지금, 현재. 바빠요. 햇빛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아파트 시가가 지금 5억짜리예요. 5억에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이제 누구를 찾아요? 매도인 찾아요? 매수인 찾아요? 매수인 병을 찾았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매도에 대한 포괄적으로 대금을 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대금을 주는 거잖아요. 얼마를 줍니까? 5억을 주겠죠. 5억을 주는 거죠. 그럼 받아서 이렇게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병이 을한테 대금 준 것은 갑한테 준 걸로 봐요? 안 봐요? 봐요. 이게 중요해요. 봐요. 서두에서 말씀해. 대리권이 있으니까 봐요. 그러면 자, 을이 갖다 줬을까요? 중간에 배달사고 났을까요? 배달사 났으니까 대리권 남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을 봤어요. 이렇게 입으로 의사 표시하죠? 의사 표시를 보니까 의사는 갑을 갖다 준다,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 지금 바빠요. 돈이 딸려 많이. 갑 갖다 줘요? 자기 주머니 있어요. 표시는요? 만약에 병이 을한테 주면서 주니까 을이 네가 주면 내 주머니 넣지로 하면 줬어요, 안 줬어요? 누구 갖다 준다 하니까? 갑 갖다 준다 하니까 준 거잖아요. 표시는 갑을 표시한 거죠. 일치 불일치. 을도 알고 병도 합니까? 을만 합니까? 혼자만 안 해요. 둘이 알면 통정이지만 혼자 알면 뭐예요? 비진이.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대리권 남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법 조문이 없어요. 근데 비진이는 있잖아. 107조. 그래서 대리권 남용 요놈을 갖다가 빌려 쓰는 거죠. 이렇게. 빌려 쓰는 준용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대리권 남용. 그러면 이 병도 중요해요. 병은 상대방이죠. 그래서 알수냐 선무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비진이에서 상선무면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다 칠판을 써줬네요. 유효예요. 유효니까 대금 줬죠. 그러면 아파트 가져와요? 가져요? 못 가져요? 가져요. 가지니까 자, 갑이 귀국해가지고 지금도 을을 지금 찾으러 다니고 있대요. 전화해보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알수예요.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면 병은 아파트 가져와? 못 가져와? 못 가져와요. 못 가져오죠? 그러면 자, 이제 갑이 찾아요? 병이 찾아요?
평이 지금도 의를 찾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서 요 그림이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있어요. 뭐하고 너무너무 비슷하더라. 비진이하고 너무 비슷하더라. 비진이 그러잖아요. 비진이도 상선무 상알수에 따라서 뭐 상알수면 무효잖아요. 단독 허위 표시고 통정은 둘이 통정 허위 표시고. 그래 아까 그거 비교된다고 아까 조문에서 방금 확인했었잖아요. 그죠? 그 문제라고요. 대리권 남용. 그 다음에 자 5번째 대리권 소멸 문제가 나와요. 소멸 문제. 그래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공통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임의 대리만 적용되는 경우 있어요. 임의 대리만 이렇게. 자 공통은 여러분들이 두 개 나눠야 돼요. 본인은 본인만 놓고 봐야 됩니다. 본인이 사망할 때만 대리권 소멸이 되는 거예요.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이나 복대리인은요. 복대리인은 3개가 나와요.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 받는 경우. 하나, 둘, 셋은 사람은 파산 선고 받는 거. 파산 선고. 그래서 대리인, 복대리인은 3개가 셋 중에 하나고요. 본인은 사망한 경우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 받았대요. 소멸자의 기회 아니에요. 본인은 사망 외에는 아니다니까요. 본인이 파산 선고 받았대요. 소멸자의 기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본인은 사망 외에는 소멸자가 아니에요. 대리인은 이 3개.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선고까지 받아야 돼요. 법원에서. 선고 안 받으면 이 사람이 사무처리 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가 됐어요. 그래서 법으로 선고 안 받았으면 성년, 후견이 아니에요. 성년, 후견, 개시가 안 된 거라고. 이게 지금 옛날 같으면 뭔 치산자예요? 금치산자죠. 그래서 이거 잘 물어봐요. 한정, 후견, 개시, 선고는 소멸사유이냐고 아니냐고. 아니다 그래야잖아. 아니다. 요놈을 가지고 답으로 많이 골랐어요. 그러면 대리인이나 복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다. 그러니까 개시 선고를 받았으니까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이 말이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알고 이건 모르고 하면 안 되지. 법원은 선고를 받는 거잖아요. 선고. 그럼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예요. 한정.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자, 장애나 질병이나 그 밖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사람 우리는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되려면 법으로부터 피한정,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딱 받아야 돼. 판사가 땅 때려야 된다고요. 그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는 소멸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요걸 소멸사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년, 후견, 개시, 선고. 이렇게 피성년, 후견, 개시,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소멸사유가 기본관계 종료. 그럼 기본관계가 뭐예요? 고용이나 이임관계가 종료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숙고행위 철회. 숙고행위는 누구한테만 줘요? 임의대리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요거. 여기 임의대리의 특징.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은 요거. 소멸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리권 문제는 일단하게 됐어요. 대리권 문제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대리행위로 가야지, 대리행위. 대리행위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여기는 지우지 마십시오. 대리행위 가야 되니까.